자, 안녕하세요, 깡대표입니다. 자, 전편은 배달의 민족의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쨌든 뭐 찡찡댈 수만은 없으니까 어떻게 타개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런 게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민원으로만 쓸 수 있는 4,000원짜리 쿠폰. 한마디로 지금 고객들한테 배민원 주문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배달비 쿠폰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쿠폰 오면 저라도 무조건 써요. 저도 지금 내일이나 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이거 쿠폰 써서 배달 시켜 먹을 겁니다. 혜택 주는데 사실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또 고객님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할, 배민이 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민은 한 집 배달로 주문하면 당연히 이제 한 집이니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것만 배달을 할 거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배민원 주문을 배달 대행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배달 대행 기사님들이 자기 거를 배달을 하다가 배민원 한 집 주문이 오면 그거를 잡습니다. 잡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친 다음에 가서 이제 픽업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손님 입장에서는 한 집 배달로 빠르게 먹으려고 시켰는데 늦어서 짜증나고, 배달 대행 기사님 입장에서는 안 잡으면 페널티 생기니까 불이 나게 왔는데 가게에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자마자 면박 주고,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는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계속 식고 있는데 안 와서 짜증 났었는데 손님이 다 식어서 왔다고 컴플레인 나오고, 이런 악순환을 그 배달의 민족 배민원 구조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 것인가 해결책들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방문 포장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기본 주문으로만 주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엄청난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몰라도 그냥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님들이 해주실 거는 사실 거의 없다. 자, 근데 어쨌든 고객님들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이 반드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우리 어차피 배민원으로 주문을 받으면 솔직히 거의 30%에 가까운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울트라콜이나 뭐 우리가게 클릭이나 이런 다른 광고 상품들을 쓰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기본 주문 시에 할인 쿠폰을 뭐 배민원에서 뜯어가는 수준에 맞게끔 세팅을 해놓는다든지, 혹은 방문 포장은 깔끔하게 한 4,000원 5,000원씩 할인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민원으로 주문이 들어오든 뭐 요기요든 쿠팡이츠든 주문이 들어올 때 매장으로 방문을 해서 명함 정도의 사이즈 쿠폰을 하나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이 명함 쿠폰에 뭐 예를 들어 1,000원 할인 10개 모으면은 뭐 하나 줘요 이런 거보다 그냥 방문 포장하면 5,000원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쿠폰들을 하나씩 뿌리면, 어차피 사장님 입장에서 배민원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게 더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을 차라리 배달의 민족에 상담하지 말고 고객한테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뭐 5,000원까지는 안 해봤지만 3,000원 정도 수준으로 다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 매출에 원래 뭐 1%도 안 되던 포장 매출이 한 5% 정도까지 상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어쨌든 배민원 플러스에서 더 많이 뜯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한테 준 혜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좀 문화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은 나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방법 말고는 홀 매장으로 배달 매장을 전환시키는 거 말고는 배달 매장을 하는 사장님들은 돌파구가 솔직하게 없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이게 배달로 들어오는 할인 쿠폰을 보내주게 되면 홀 매장 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 손해일 것 같지만, 내 매장이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맛있고 이러면 손님들이 하나만 시키고 가거나, 그날은 방문 포장 그 쿠폰만 쓸 수 있겠지만 어떤 날은 친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이런 방문 포장 할인 이런 거를 해놓으면 분명히 이 배민원이 완성되는 순간 방문 포장 수수료를 건들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한편으로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더라, 이런 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배민원이랑 쿠팡이츠가 지금 지방에서는 죽 쓰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배달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거예요. 배달할 인력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지금 당장은 배민원이나 쿠팡이츠에서 수도권만 노리고 있지 지방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막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막 배민원으로 끌고 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좀 다행인 거는 지방 특성상 배달 대행사분들끼리 좀 어느 정도 단합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부의 매체가 들어오거나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받아주고 있다. 근데 이제 배민원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데에서 공격적으로 지방을 먹고자 한다고 하면 분명히 또 이제 위탁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배달 대행사분들은 계속 어쨌든 콜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위탁부터 이제 받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노예로 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배민원 플러스는 이제 지방에서도 부족한 일손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배민원 플러스로 또 다 바꾸게 되면 그 소나기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어쨌든 지방에서도 똑같은 배달 대행 기사님 입장에서 배민원 커넥트로 하니까 또 프로모션을 막 4건에 5,000원 막 만원씩 뿌려줘요. 이러면 저 같아도 돈 벌러 나왔는데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일을 하지 적게 주는 데 가서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이탈이 생길 거고, 그럼 또 다 배민원을 다 가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소나기에 놓고 놀아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지방도, 물론 서울 경기는 거의 이제 접수가 완료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지방도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바로 새로운 플랫폼의 출연. 새로운 플랫폼이 반드시 출연을 해줘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진짜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좀 이제 ESG 경영 이런 목적으로 좀 수익을 최대한 좀 낮춰서 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제가 이제 배달 장사로 배민을 지금 2017년도부터 이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 어떤 식으로 했었냐, 처음에. 자, 슈퍼리스트 어떻게 있었냐. 자, 2017년도 이 슈퍼리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사장님들끼리 입찰을 붙여서 1등, 2등, 3등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급이 많이 없었으니까 경쟁이 안 치열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2018년도쯤이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이게 돈 있는 사람만 결국은 1, 2, 3등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변하면서 없어졌던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울트라콜, 그냥 깃발 장사라고 하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 너무 많은 깃발을 한 매장에서 막 100개씩 꼽는 거예요. 이것도 돈 먹기였어요. 그때 당시 그냥 내 매장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면은 어쨌든 그건 싹 다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손님 입장에서 너무 똑같은 매장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 매장 봤는데 또 밑으로 내리면 또 있고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났던 그런 광고 상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배민원 수수료 정책. 근데 이게 너무 구조도 다양했고, 이거를 도입하면서 뭐 우리 가게 클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광고 상품을 좀 하면서 광고가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배달하는 사장님들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이제 하려고 하는 배민원 플러스, 이것은 노예 정책. 이거 하나로 이제 묶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겠다의 큰 그림인 거죠. 이거는 전편에서 제가 다뤘으니까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전편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제가 이걸 2017년부터 슈퍼리스트를 하고 울트라콜 깃발 장사를 하고 배민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민원 플러스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수수료를 배달 금액의 한 8%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당연히 이제 포장은 수수료 없게끔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가게에서 이제 포장 주문에 2,000원 할인이라도 이제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고객한테도 혜택이 가게 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광고 방식을 좀 최대한 간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랜덤으로 돌아가는 뷰를 좀 최대한 활용하게 만들어주고, 리뷰 점수가 높거나 매장 운영 시간을 잘 지켜주거나 손님 컴플레인이나 뭐 빠른 대처를 해주거나, 아니면 리뷰 답글을 적극적으로 달아주거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로직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가게, 뭐 근방에 있는 가게들을 좀 이렇게 30군데를 선별을 해서 좀 뜰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도 만들고, 여기로 너무 몰리면 안 되니까 신규 오픈 매장들도 좀 신규 오픈했습니다라고 뜨는 그런 카테고리,
처리, 그리고 뭐 간단한 광고 상품 정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노출이라는 게 그냥 좀 랜덤 방식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리고 손님이 보기 편리하게 좀 카테고리별로 잘 나눠가지고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배달 대행은 기존 방식대로 그냥 배달 대행한테 맡기되 배달 커넥트처럼 좀 일반인들도 도보 배달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냐, 이걸로 이윤을 뽑아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기업 홍보도 하고 일자리 좀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달 대행사와의 선의의 좀 가격 견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 좀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짜증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맨날 뭔 지역 자체 앱 개발하고 뭐 이딴 거 해봐야 솔직히 그거 활성화된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거 어플 막상 들어가서 보잖아요, 형편도 없고 뭐 고객센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기능도 그냥 너무나 다 단순하게 되어 있고, 고객 입장에서 그걸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맨날 탁상 행정한다 이러고 맨날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왜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나서주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무슨 뭐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사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런 독과점이 나타났을 때 규제를 좀 제대로 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은 좀 진짜 전 답답해서 그러는데, 기업이 할 일은 기업들이 잘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해놓으신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할 때 한번 들어오셔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냐면 이게 댓글 달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댓글을 다 이제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걸 다 일일이 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한 8시경 3월 10일 8시경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좀 한번 하고, 뭐 특히나 뭐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궁금한 사항들 좀 질의응답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논의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분명히 저보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저는 뭐 배움이 좀 짧다 보니까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면 제가 진짜로 청원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